두 분의 시점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짜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의 유망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인심 좋은 종목, 현대증권 동교동 지점의 인성희 지점장,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심상훈 지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10월이 이제 바로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됐는데요. 10월 우리가 증시 전망을 어떻게 해봐야 할지 인성희 지점장께서 살펴주시죠. 예. 벌써 9월 3분기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날이 됐네요. 네. 이제, 추석 연휴를 지난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4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4분기 주가가 글쎄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으로서는 항상 마찬가지지만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쉽지는 않죠. 과거의 자료를 갖고 예측을 하는 모습인데 지금 과거의 자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뚜렷하게 나온 게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하반기 갈수록 변수가 큰 것들이 많죠. 가장 크게는 이제 대선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대선이고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럽 문제의 해결이 어떻게 될지 미국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어떻게 변할지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가장 이슈화되는 게 이제 글로벌적인 유동성 랠리입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 단적으로 한다면 지속은 계속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워낙 지금 자금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우리보다는 미국의 달러화나 유럽의 유로화가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는 게 다행이고 그 자금들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어느 쪽으로 일단 움직이지 않고 부동적으로 지금 잠겨있다 생각이 드는데 정책만 웬만큼 보여주고 안정성만 보인다면은 자금은 언제든지 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쪽의 랠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최근에 거래량 보면은 거의 10억 주 그저께인가요? 10억 주가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가 바로 빠져서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 정도의 랠리는 계속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수적으로 판단하면은 8월 고점이고요. 9월 중순 중에 갭 상승하는 저점 1960포인트는 상당히 지지선으로 확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계속 안 좋더라도 이 정도의 갭을 매꾸러 가는 과정으로 보셔야지 하락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레인지의 상단으로는 전 고점이 2050포인트가 유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매물대고요. 그 매물대를 만약에 상향 돌파한 이후에는 215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거는 투신권의 매도가 계속 지속되느냐라는 거. 그다음에 외국인의 매수가 또 계속 지속될 거냐. 투신권과 외국인의 매매 공방이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 시각을 하고 10월 초순부터 시작되는 이제 3분기 프리 어닝에 대해서 중소형주의 실적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1960선은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지지가 되는 양상이었는데요. 1960선 계속해서 지지가 이어지면서 한 2050선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실적과 관련한 중소형주 말씀해 주셨고요. 앞선 코너에서도 이렇게 실적주 그리고 또 하나 꼽은 것이 배당주입니다. 배당주에 대한 투자 9월과 10월이 적기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고배당주 투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배당 투자는 사실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좀 뭐랄까요, 가끔씩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주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물리건 하게 되면 배당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뜻으로 이용될 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배당 투자를 잘 하게 되면 굉장히 승률이 높고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장기 국고채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당 투자만큼 지금처럼 배당 투자가 굉장히 확실하게 값어치를 발휘할 기회는 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배당 투자 관련주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통신주인데요. 네. 이 배당주는 장기 보유해가지고 배당금도 받고 시세 차익도 노리는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통신주들 양대 산맥 KT라든가 SK텔레콤 보게 되면 배당으로서는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KT 같은 경우 매년 2,000원 내외의 배당금을 지급을 해왔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매년 8,000원, 10,000원 가까운 그런 배당금을 지급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 두 종목은 주가가
한 5년, 10년 이렇게 월봉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올라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배당만 주는 그런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의미가 퇴색하는 그런 상황인데, 배당주에 관심 가지려면 지금, 그 전에도 제가 종목 한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은행주 중에서 기업은행과 같은 종목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지금 은행 섹터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작년에 뭐 600원 가까운 배당금을 지급했었는데, 지금 현재 12,000원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만 봐도 4%가 넘는 그런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그 배당금만 볼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주가도 오를 수 있는지 펀더멘탈도 같이 고려해서 접근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펀더멘탈로 봤을 때 여전히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주가도 오를 수 있고 배당도 받을 수 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은행이 고배당주 투자에 적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인심 좋은 종목들 알아보게 될 텐데요. 인성희 지점장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주말마다 계속 실적주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네. 실적이 진짜 근간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생각보다 실적에 대한 게 아직은 덜 영향을 받는다 생각되고, 지금은 테마나 어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두 종목은 진짜 안 올라도 너무 안 올랐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강원랜드고요. 또 한 종목은 부품주의 최고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성우 하이텍 두 종목입니다. 네, 심상훈 지점장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저도 많이 안 오른 종목 중심으로 두 개 골라봤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역시 뭐 자회사 가치하고 당장 비교해도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주 LG를 하나 코스피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IT 부품 쪽에서는 이제 올해 그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굉장히 강하게 좀 분출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상대적으로 뭐 신텍이라든가 다른 후공정 업체 대비 굉장히 좀 부진한 그런 네페스를 코스닥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한 종목 한 종목씩 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원랜드 화면으로 정리가 된 것이 저평가가 돼 있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 증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던데요. 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강원랜드 진짜 왜 이렇게 안 오를까요? 이게 뭐 커서 안 오를까요? 뭐 같은 업종인 파라다이스나 GK에 올라가는 거 보면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예. 안 올라도 참 너무 안 오른다.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일단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실적이 3분기까지 안 좋다는 거는 이미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주가에 그만큼 반영은 됐습니다. 예,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업종 내에서 저평가된 건 사실이고요. 아시아 카지노 업계에서도 저평가됐다는 지금 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시아 쪽의 카지노 업체들의 평균 PER이 한 14.5배 정도 된다는데 이 종목의 평균 PER은 11.2,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 11.2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죠. 저평가된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거 실적 말씀드렸는데요. 2분기 실적 3분기 연결해 본다면은 매출은 조금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분기에 9.9%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3분기 예상은 한 12.7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게 3분기 실제 가장 큰 하락 이유가 예. 개별 소비세 죄송합니다. 개별 소비세 예, 신설. 어렵네요, 좀. 개별 소비 말이 어렵네요. 개별 소비세가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폐광 지역의 그 기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개별 소비세는 보통 카지노세라고 하는데 이게 매출액의 5%를 차지합니다. 매출액의 5%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그다음에 폐광 지역의 그 폐광 기금이 기존의 수익 전 이익에서 20%에서 25%로 5%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카지노 업계의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이 무려 40%나 되는데 이 종목은 1분기에 35.7, 2분기에 33%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딴 카지노보다는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많이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미 예견된 거라고 말씀드렸고 키포인트는 이제 12월 대선이 있죠. 대선 이후에 게임 테이블의 증가
가 가장 돋보인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네. 서로들 눈치를 보고 있는 지금 양상이 별로 올릴 수 있는 양상은 아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게임 테이블이 한 50% 정도, 그다음에 슬롯 머신이 한 45%가 증설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실적으로 반영된 4분기부터 움직이면서 내년까지는 상당히 괜찮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차트 자체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항대의 어떤 고비를 뚫고 지나가는 모습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항대를 연결한 점에서 상당히 치고 올라가는 모습, 거기에 따라주는 거래량,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 이런 거 볼 때면은 이제 바닥은 찍고 올라가는 일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랜드 아시아에서 가장 싼 카지노 주식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매수 리포트를 낸 증권사도 또 어제 나왔는데요. 강원랜드 또 유망하게 바라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내에서 LG 가지고 오셨네요. 네. 아유, 개별 서비스 때문에 제가 다 긴장을 했습니다. 예. LG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LG는 뭐 다 아시다시피 순수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순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종합 선물 세트처럼 LG그룹의 각종 기업들이 같이 포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LG의 이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뭐가 포장되어 있는지 잠깐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이제 그 LG전자, LG화학, LG생활건강 이게 가장 주 LG의 기업 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빅3가 이 세 개라고 보면 됩니다. LG전자, 네. LG화학, LG생활건강인데 그 중에서도 LG화학이 지분율 33%로 현재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7조 원이 넘는 그런 그 기업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가 4조 원, LG생활건강 3조 원. 그래서 이 세 개만 합하더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단순 합산해도 한 15조 원 가까운 그런 네. 값어치인데 주 LG는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시가총 10조 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포장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 대비해서 이 종합 선물 세트 가격이 너무 싸다는 게 이제 키 포인트입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렵고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LG 화학이 가장 핵심입니다. 주 LG의 기업 가치는. 근데, 이게 지금 LG 화학이고요. 그 다음에 주 LG의 주가가 맨 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LG 화학의 주가는 굉장히 최근에 뭐 호남석유도 그렇고 화학주들 견조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그거를 포장하고 있는 주 LG의 가격은 굉장히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갭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개의 상장 기업의 가치의 뭐 절반 가까운 수준밖에 안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LG화학의 주가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데 주 LG는 주가가 계속 바닥을 기고 있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일단 주 LG를 안전하게 좀 편입할 수 있는 그런 호기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 LG를 코스피 종목에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저평가가 되어 있는 주식회사 LG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피 내에서 관심 종목 두 종목, 강원랜드와 LG 알아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호 하이텍 어떻습니까? 예, 성호 하이텍은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이것도 참 많이 안 올랐네요. 실적 상당히 괜찮습니다. 1분기, 2분기 실적이요. 업종 내에서 최고입니다. 상당히 많이 실적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3분기, 4분기에 좀 안 좋을 거라는 예상 때문에 주가가 미리 안 움직였다 생각이 됩니다. 미리 안 움직인 것은 이제 바닥을 치면은 먼저 많이 오른다는 역설로 되는 것 같습니다. 성호 하이텍 같은 거 최근에 그 중국과 일본의 그 다오이다오 관련해가지고 중국에서 일본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많지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테마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주들이 좀 최근에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사실 눈여겨봐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실적 부분에서 보더라도 상반기는 최고인데 하반기는 안 좋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1년 전체적인 예상 실적은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7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안 좋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그 매출처의 다변화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품의 한 90%를 현대차 그룹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중국 법인을 진출시키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러시아, 체코까지 지금 그 매출처를
픽처를 다변화시키고 있다는 쪽에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봄직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 그래프 자체는 크게 볼 거는 없지만은 이제 어떤 저항대를 뚫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될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쪽에서 최근에 거래량도 조금 늘어나는 모습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관들이 참 꾸준히 또 사준다라는 쪽이죠. 대신 주가는 안 올랐다.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이 종목도 충분히 바닥권에서 승산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닥권 탈피를 기대하면서 성우 하이텍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 종목 알아볼 텐데요. 넷패스 준비하셨네요. 네, 넷패스는 후공정 업체입니다. 후공정 업체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텍이라든가 STS 반도체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일단 네. 부진합니다. 주가가 많이 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봤고요. 제가 그 신텍, 넷패스, STS 반도체 이제 주요 후공정 업체들 주가 주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교 차트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세 종목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화면에 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텍이 일단 최근에 가장 좀 선전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도 좋고 제일 위에 있는 게 신텍입니다. 실적도 좋고 ROE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탁월하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S 반도체하고 넷패스 이 두 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그 중에서도 넷패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맨 아래에 깔려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주가 흐름이 부진한데 이게 지금 상반기에 부실채권 일부 발생해가지고요. 그 일회성 비용 때문에 충당금이 쌓이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넷패스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결국은 신성장 동력입니다. 이 웨이퍼 수준의 패키징 부문에서 굉장히 화려한 어떤 실적 부활이 예상될 것 같고요. 예. 웨이퍼 수준 패키징이라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패키징 할 때 리드 프레임 위에다가 이렇게 칩을 잘라서 패키징을 했는데 지금은 웨이퍼 단에서 바로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굉장히 비용도 절감되고 굉장히 효율성도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수성과의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서 크게 기여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애플과 같은 그런 스마트폰의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패키징 부분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물량의 한 7, 80% 참여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회사의 주가는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주요 주주 현황입니다. 이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주주들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좀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주주들이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주요 주주 말고요. 알리안츠가 11%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이에셋이 5%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부자산이 5% 가지고 있는데 이런 쟁쟁한 자산 운용사들 물량이 한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종목을 투자하는데 하나의 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화려한 실적 부활이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지금 일고 있습니다. 현재가가 16,200원 수준인데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약 24,000원까지 상향 제시를 하면서 매수 리포트 낸 증권사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성우 하이텍과 넷패스까지 알아봤고요. 인심 좋은 종목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은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심상훈 지점장, 현대증권 동교동 지점의 인성익 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